예, 매주 월요일 이번 한 주 체크해야 될 핵심 변수와 함께 주간 전망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략 한 2,800선까지 희망사긴 합니다만 네. 점진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이사님도 좀 동의하십니까? 이번 주 방향성? 네, 이번 주 방향성 저도 뭐 동의는 하는데 그렇지만 뭐 큰 폭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2주 연속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 분위기는 분명 이번 주까지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증시에 지금 깔려 있는 어떤 변수들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 크게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먼저 그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에 일단 전쟁이 좀 장기화될 그런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한 달 전이나 뭐 한 달 반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파급력은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최근에 그 5월에 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뭐 조기 종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인데 예상보다 강력한 수단, 뭐 예를 들어서 뭐 핵 사용을 또 언급을 하면서 좀 약간 좀 긴장 분위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돌발 변수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지수 상승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사실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영향력은 많이 축소되었긴 합니다. 하지만 그 50bp를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과연 이런 발언들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느냐 이런 거를 좀 체크하면서 시장은 반응을 하겠는데 이런 것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국제유가가 다시 또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여전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사실 지금 원자재 및 곡물가 상승도 지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전반적인 어떤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온다면 코스피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박스권을 뚫고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4월에 증시를 조금 일단 기대를 하면서 지금은 숨고르기 장세가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이 전 2,780이라고 보는데 뭐 그러니까 2,800이 박스권 상단이고 하단 2,600 잡는다면 일단 지수는 다시 박스권 중심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변수이긴 한데요. 지금 지수의 영향력이 높은 그런 투자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인데 지난주 코스피에서 2,5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그래도 반등에 약간 동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기관은 무려 1조 8천억을 순매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순매수한 업종을 살펴보면 현재 시장 흐름을 좀 파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통 순매수 업종이 의료정밀, 의류, 그다음에 화학, 철강, 통신, 보험 이들 업종의 성격은 일단 꾸준한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 상승의 직격적인 수혜를 보든지 아니면 금리 상승의 수혜가 있는 업종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지수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꾸준한 실적이 기록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라든지 인플레 관련 종목들은 좀 더 보유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제한적인 반등 기대 그러나 지수 자체는 녹록지는 않다. 결국은 종목별 실적 섹터로 가야 되는데요. 섹터와 종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있지만 사실은 IT 쪽이 잘 버텨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IT, PCB 기판 쪽이라든지 뭐 핸드셋이라든지 반도체 얘기를 좀 하면요.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있는데 반도체를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소위 대장주가 좋을까요? 아니면 소부장도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리포트도 주말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이 좀 나을까요? 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대장주 위주로 만일 그 업황을 판단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 업황이 별로 안 좋다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 중소형 소부장 종목들을 보면 지금 바닥에서 한 20에서 30%까지 상승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반도체 업종, 업황만 본다면 사실 지금 긍정적인 그런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이 좀 있어서 좀 혼재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4월 달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의견 중 하나는 이런 것인데요. 국내 그 반도체의 그런 주가는 사실 어떤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나 살펴봤더니 미국의 그런 업황보다는 중국의 그런 IT 수요 증감률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그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 지난해 2월부터 증감률이 둔화되면서 지금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가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그 이후로 좀 그렇게 큰 상승하지 못하고 옆으로 기던지 아니면 소폭 빠졌다. 뭐 이런 논리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낸드 플래시 가격이 확실하게 상승 전환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2월 발생한 삼성전자의 그 시안 공장 락다운과 1월 그 키옥시아 공장의 가동 중단이 발생하면서 낸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2분기의 낸드 가격은 상승 전환이 확실해진다. 그리고 여기에 고객사들이 이렇게 부족한 그런 재고를 좀 더 채우는, 더 쌓으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최소한 3분기까지는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D램 가격도 같이 좀 주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업황은 이제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종목은 어떤 거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되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최근 들어서 지금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측면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최고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것이 핵심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일단 업황 사이클이 과거 대비 상당히 좀 크게 단축되면서 이익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기술 난이도 상승에 따라서 캐파 증설 요구가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그 장비라든지 이런 거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2019년 발생한 한일 소재 수출 금지 사태와 그리고 요즘 해외 장비의 그런 도입 시간이 길어지는 데 문제가 있어서 국산 장비 및 소재 개발이 확대되고, 여기에 지금 제품 확대가 되면서 고객사들이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변화되는 그런 아주 좋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게 되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점유율이 좀 상승하면서 소부장 전체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투자 포인트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소부장 그런 중소형 종목들이 투자 1순위가 될 것으로 일단 좀 보고 있고요. 물론 대형주인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전체 시장의 그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뭐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약세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 전체 지수를 무시 못하는 것이 이들 종목들입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전체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하면서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황만 본다면,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만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이 두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좀 더 낫다고 보고 있고, 예.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수준의 박스권을 설정하신 다음에 이 안에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부장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오늘도 상당히 좀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중화권의 그런 매출 증가로 실적 서프라이즈가 진행 중인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해외 고객사의 수주가 크게 나타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진인 STI, 그리고 OLED는 좀 약하지만 최근 이제 반도체 쪽으로 상당히 올해 크게 매출 성장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덕산데코, 비아 이 정도까지는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만드는 업체 가운데는 SK하이닉스를 상대적으로 좋게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쪽에서의 몇 기업, 주성엔지니어링, STI 몇 종목 언급하셨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관심이 있죠. 1% 올랐고요. 또 상하이 지역 봉쇄하면서 인근 쪽에 파운드리 업체들 이런 게 영향을 좀 받는다고 해서 상대적인 수혜도 좀 기대가 됩니다. 반도체 얘기했고요. 다음은 2차 전지. 2차 전지도 이제 워낙 많이 떨어져서 좀 올라오는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주에 상당히 의미 있게 좀 올라왔어요. 이제 재평가를 하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재평가하면 주가는 지금 43만 8천 원인데 어느 정도가 제자리가 될까요?
네, 제가 이제 IPO 하기 전에 뭐 항상 말씀드렸던 네. 것이 이제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이후에 이제 주가를 좀 매수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만 원 공모 가격이 적정 주가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그 악재들을 좀 소화해냈고 그리고 지금 상승 분위기로 반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50만 원 전으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는 이제는 박스권으로 진입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 흐름에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 흐름 되게 좋은데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가 전체 시장 통틀어 기간 외국인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종가도 상장 이후 두 번째로 높은 7.6% 상승 마감해서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이 있었던 원인들이 많이 해소됐다라는 점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그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우려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우려 사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좀 밝혀지고 있는데, 일단 배터리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소재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완성차 업체로 비용을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전가하는 그런 가능한 구조로 이미 계약을 진행해왔던 것이 알려져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국내 배터리 3사는 주요 원자재 공급망을 상당히 지금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는 장기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주가 반등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 공매도 대상 그 초기에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3월 18일 이후로는 공매도 비율이 지금 현저하게 좀 감소했고요. 그리고 보유예수의 경우에도 1개월 하락 하객물 175만 주가 지난 2월 28일 해제되었는데 이 거래일간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물량을 소화했고, 그리고 4월 말에도 187만 주 정도가 해제되지만 큰 부담은 아니라는 그런 평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외국인 투심이 이런 데서 좀 조금 더 좋아진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에 이익 고성장을 기대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무조건 보유해서 넘어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 목표 주가 산정이 올해나 내년 그런 이익이 아니고 2024년 예상 실적을 대입해서 산출한 증권사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것으로 반증이고요. 또한 향후 그 6개월 보유예수 해제 물량이 996만 주인데요. 이런 점은 상당히 좀 주가가 상승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한 10% 수준의 상승에 그칠 것으로 일단 보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그런 면에서 추가 상승이 나타날 때 보유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봤고요. 시간이 속도를 조금만 내겠습니다. 네. 곡물 가격 인상으로 사료주가 연일 강세인데, 오늘은 이제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또 경영권 매각에 관한 이슈가 있었고요. 뭐 연일점 상에다 오늘은 이제 경영권 때문에 하루 거래 정지가 들어갔습니다. 사료주 워낙 또 변동성이 커가지고요. 네. 전략 좀 주세요. 사료주는 사실 현대사료가 많이 꺾이면 같이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현대사료의 그런 주가 방향성을 잘 체크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5거래일 연속 상한가,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상한가가 무너졌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고 꿋꿋하게 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롭게 인수한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코스닥에 다시 재진입하면서 이 두 회사를 합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KOTC에 등록되어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 시가총액이 10조 원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지금 꾸준하게 상승해서 작년 9월에 등록했는데 거의 500배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좀
빠져서 10조 원인데 약간은 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주가 수준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통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재료가 붙어지니까 지금 점상을 갔다가 지금 5연상을 했는데요. 결국 거래량이 이제는 급증하는 날, 그리고 만일 기술적으로 장대 음봉이 나는 날은 아마 주가의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사료주가 아무래도 같이 이제 연동하면서 움직이겠지만 그 이후에부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사료주를 진입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를 진입하시고 싶은 분이라면 단기 매매하시든지, 아니면 현대사료가 한풀 꺾인 이후에 정말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매매 전략이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사료는 오늘 거래정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영권 매각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내용상 거래정지는 맞는데 주가가 급등해서 그렇군요. 예, 투자 경고 종목, 위험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오늘 하루 거래가 정지되는 거군요. 자, 이번 주 체크포인트 하고요.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 증시 일정 중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중요한 이벤트는 금요일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3월 실업률, 그리고 3월 비농업 부분 고용과 같은 고용 보고서가 좀 중요할 것인데, 그 이유는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지금 긴축 정책을 펴나가는 그런 논리로 많이 언급하는 것이 미국 경기 회복을 들고 있는데, 그 근거가 고용 상황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경기가 정말 견조하게 회복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시 상황은 변동성이 좀 많이 완화되면서 막연한 불안감이 조금씩 제거되는 중인데요. 이제 4월이면 실적 시즌이 지금 진입하는 관계로 이번 주는 아마 실적에 대한 그런 관심이 나타나면서 실적 호정 예산 종목을 편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그림을 보면 코스피는 2,700 기준으로 박스권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분할 매도하시고 그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당분간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기관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든지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탄력이 참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수급 상황을 관찰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좀 진입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신규로 요즘 또 보고 있는 것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에는 그 KG 이니시스가 대량 거래로 또 양화 수급을 보여주면서 큰 장대 양봉을 기록했는데 상당히 8개월간의 그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관심을 가지겠다 생각했는데 오늘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장기 박스권 돌파하는 종목들 눈여겨보시면서 포트에 좀 담아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제 관련주들도 요즘 조금 관심이 있는데요. KG 이니시스 관심 종목으로 일단 올려주셨습니다. 이틀간 급등을 하긴 했는데요. 주간 전망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